3개월 아빠입니다. 지금까지 원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키우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힘들 건가요? 이렇게 남기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걱정이 정말 크시구나. 근데 이렇게 계속 걱정을 낳다 보면 후회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아예 안 하는 거는 어려운 세상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셀코TV 탐나는 일상 교육대기자TV의 방종임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교육 전문가들을 만나고 인터뷰도 해보시고 했을 텐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있으면 누가 계실까요? 제가 책을 쓰면서 한번 카운팅을 해봤어요. 몇 분 정도 뵀을까. 1000분이 넘더라고요. 1000분 중에서 한 명을 뽑기가 정말 어려운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는 유튜버로서 교육대기자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한테 중요한 건 사실 조회수잖아요. 조회수 1, 2, 3 순위대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나오셨을 때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 네, 첫 번째는 사실 오은영 박사님 편이었고 두 번째는 조선미 교수님인데요. 오은영 박사님이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모신 순간부터 너무너무 조회수는 잘 나왔는데 두 번째는 사실 제가 기획을 하고 연락을 드린 상황이에요. 요즘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권위가 많이 떨어진 이 사회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뭘까? 이 조선미 교수님은 친구 같은 부모였을 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이 설파를 해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인터뷰를 했었을 때 우리 사회가 놓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줬고 많은 부분에서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만나본 교육 전문가들이 제일 강조하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뭐예요? 자녀 교육의 답은 우리 아이한테 있다. 아이한테 있다. 외부에서 찾죠. 옆집 엄마. 궁금한 거 있으면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학원 설명회 가거나 외부에서 컨설팅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예를 들어 입시 컨설팅 가면 아이한테 어떤 학교, 어떤 과 가고 싶은지를 묻지도 않고 어디가 나은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만약에 아이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우리 아이한테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또 선생님들도 그렇게 교육 전문가분들도 만나셨겠지만 상위권에 있는 소위 뭐 엘리트 학생들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제가 상위 0.1% 공부 이야기라는 코너를 10년간 연재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서 그 학교의 전교 1등을 릴레이로 인터뷰하는 지금 해마다 나오는 시점인데요. 수능 만점자들. 이 친구들도 정말 많이 인터뷰를 하면서 근데 하나의 공통점은 제가 발견한 건 없었어요. 가정 형편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공부법도 다르고 성향도 많이 달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행동에서 비슷한 패턴은 이 친구들은 만약에 1시간이 10시간이 된다. 예를 들면 제가 12시부터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11시에 갔어요. 그래서 인터뷰가 끝났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1시까지 선생님이 시간을 빼주신 겁니다. 그럼 1시간 인터뷰했기 때문에 1시간이 남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공부에 진입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려요. 공부 습관이 잡혔다든가 아니면 공부 동기가 뿜뿜해서 바로 그냥 공부를 빨리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결같이 수능 만점자들 또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보면 교과서 중심으로 또박또박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도 많죠. 그리고 또 부모님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애는 학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 100% 사실입니까? 실제로 있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사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사교육 한다고 이게 뭐 흉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는 좀 그 부분에서 솔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어쨌든 학원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보거나 본인의 자습량이 월등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 친구들은 반드시 자습 시간이 따로 있어요. 요즘에 이 부분을 순수한 공부 시간이라고 해서 순공이라고 부릅니다. 순공을 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이 친구들은 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뻔하게 대학 들어가는 통로가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수시 전형 뭐 어쩌고 해가지고 1000가지가 넘는 전형이 있다고 맞습니다. 저는 들었는데요. 그래서 엄마의 정보력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그걸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입시 컨설턴트의 도움을
돈으로 빌리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 해야 됩니까? 사교육과 입시 컨설턴트 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현실은 맞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 아이를 공부 잘하게 할 수는 없어요. 팩트는 있고 그것을 더 돋보이게 하거나 조금 더 끌어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려는 마음도 있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데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아서 이거를 잘 활용을 못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확실히 될 겁니다. 그래서 입시 컨설턴트 비단 이렇게 비용이 정말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교육정보 이 부분에서 부모님이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 그리고 정부 그리고 각 대학에서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교육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현실도 알고 있어서 요즘에는 무료로 알려주는 창구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무료로 하는 컨설팅으로 대학 잘 간 친구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요즘에는 다행이네. 시도교육청에서 수능 끝나면 무료로 다 전화 그래요? 예, 상담도 다 해주고요. 대학에 전화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친절해요. 왜냐면 1, 2점 차로 대학을 뭐 수능으로 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재수해서 다른 대학 갈 수 있기 때문에 충성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재수율도 높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전화를 걸 정도면 관심이 있는 친구구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건 다행이다. 다행이죠. 예. 예. 편집장님은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계세요? 제 아들 둘인데요. 네. 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첫째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감정과 학교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든 좋게 해주려고. 둘째는 아직 꼬꼬마예요.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유치원 애들도 요즘 무지시키더라고요. 예, 무지시키죠. 예. 그러진 않으세요? 저는 자꾸 제 과거를 떠올리면서 저는 그냥 공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맹신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 다행히 첫째 같은 경우에는 정교에서 학교를 제일 먼저 갑니다. 학교를 너무 좋아해서. 성실하구나. 예, 성실한 편이에요. 학교를 제일 먼저 가서 선생님이 그 우유급식을 너무 일찍 오니까 우유급식 할래? 이랬더니 한다고 해서 우유급식 하는 거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끼고 좋네. 있는 친구여서 이렇게 학교에 대한 감정이 뿜뿜하는 이 상황을, 이 상태를 초등학교 아니고서 누릴 수 있을까. 지금의 상황을 좀 유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은 지금 2개씩 꼼꼼히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죠. 저희는 다행스럽게 아이가 성실한 편이어서 그렇구나. 제가 요번 주에 뭐뭐뭐뭐를 숙제로 내주면 그것까지는 무조건 제 얘기 안 해도 하는 습관 정도는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무리한 스케줄을 짜지는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아이가 누락하거나 뭐 놀거나 뺀질뺀질하거나 마땅히 매일 해야 될 부분에서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학원을 보냈겠죠. 그리고 만약에 보내시려면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아이한테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족도는 뭐 수치나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아이가 어리다면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선생님 수업 즐겁고 학원 가는 게 너무 싫지만은 않은 정도인지는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또 한 명, 2명도 요즘 많다고 얘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 명 나와서 그 아이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게 되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잘하고 있을까? 끝나면 학원에서 잘하고 있을까? 걱정이 예전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앞으로 부모님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걱정을 저희 교육대기자TV 댓글로 확인하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댓글이 있었는데요. 하정은 원장님 편이었는데요. 15개월 아빠입니다. 지금까지 원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힘든 걸까요? 15개월 아빠인데 15개월. 이렇게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정말 크시구나. 근데 이렇게 계속 걱정을 낳다 보면 하물며 쇼핑을 하더라도 시간에 쫓기며 현명한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후회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랑 생각
생각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짧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20년이 정말 금방 가잖아요. 1, 2년이 이렇게 금방 그럼요. 가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을 저는 너무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선배 부모님 인터뷰할 때도 많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같이 후회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모님들의 걱정을 물론 지금 이 사회에서 걱정을 아예 안 하는 거는 어려운 세상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는지 걱정을 한번 너무 많이 걱정을 한다면 우리 아이를 제대로 보는 게 힘들다면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지?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 건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책 내셨잖아요. 요 앞에 예, 있는 거.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키워드 7가지가 차례로 녹여들어 있고요. 네. 저는 지금 18년 동안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교육 정보의 격차가 생각보다 현실에서는 더 크다. 네. 교육 정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드린 7가지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알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나 빼고 다 알면 불안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뭐 고교학점제 얘기했는데 다른 엄마들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을 때 그 불안감이 어디로 가죠? 사교육으로 향하고 네, 있어서 맞아요. 그런 불안감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학사정관, 교육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다 아실 필요 없고요. 아, 연예 뉴스 보듯이 그냥 한 번씩 훑어보면 부모님들이 다른 부모님들이 얘기했었을 때 나 그거 그래도 아는데 하면 자신감과 걱정되는 마음은 물론 확실히 줄어들 거고요. 자신감도 이전보다는 좀 세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다 아는데 엄마 아빠가 모르면 안 돼요. 아이들이 무시하잖아요. 네, 네. 엄마 그런 것도 몰라? 네. 했었을 때 한마디 툭, 고교학점제 수강신청제랑 비슷하다던데? 하면 그렇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교육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7가지와 함께 교육 흐름의 맥락을 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앞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정도는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셀코TV 이 방송 보시고 댓글로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요. 방종임 편집장님 새 책이죠. 우리 아이 미래를 바꿀 교육 키워드 7. 이것을 3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